판단 고우기를 저술하는 사람들. 1. 삼성기상 저자 안암로. 삼성기는 세 분의 성인인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암로는 신라 진평왕 때의 승려이며 신라 10성 중 1인입니다. 일찍이 수나라로 건너가 수문제를 직접 만났으며 이곳에서 불구 경전을 공부하고 4년 만에 공부를 마치고 서역 승려들과 함께 돌아와 경주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 향화 성광 묘녀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안암로는 훗날 여왕이 즉위하면 주변국에서 이를 업신여겨 신라를 침입할 것이니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덕 여왕 즉위 후 황룡사 구층 석탑을 세운 것입니다. 안암로는 불경뿐이 아니라 역사에도 해박하여 국통을 세우고자 삼성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며 유불선과 상고시대 역사에 정통한 당대 최고의 승려이었습니다. 삼성기 하는 원동중께서 저술을 하였습니다. 원동중은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기록이 없으나 고려말 은사인 원석천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암로의 삼성기 사항을 읽어본 저자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삼성기 하를 집필한 것처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저서입니다. 다만 조선 초 세조가 팔도 관찰사에게 수고하도록 지시한 도서 목록에 안암로와 함께 삼성기 저자로 기록되어 있어 그가 삼성기의 저자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수거된 저서의 목록을 보면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라고 6글자가 모두 붙여서 씌어 있는데 이를 3글자씩 띄어서 보아 안암로 원동중의 저술로 보면 삼성인이라 하면은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한 저술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신증, 동구, 여지, 승남, 수양산성조에 근거하여 2자씩 띄어 안함, 원로, 동증이라는 세 사람이 황해도 해주의 수양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하여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세 사람이 단지 산성 하나를 쌓았다고 해서 성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조선 천지에 수많은 성이 있는데 성 하나를 쌓았다고 성인이라고 한다면 조선에만도 수많은 성인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증, 동구, 여지, 승남은 1530년에 발간된 지리서이며 세조가 이 책을 수거한 시기는 1455년에서 68년까지의 재기간 중일 터이니 수거한 지 80년이나 후에 나온 책에 근거하여 삼성기가 위사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수거된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제목만 전하여질 뿐 책 자체는 소실되어 전하지 않으므로 이때 수거된 책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군세기는 이암 선생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암은 고려 공민왕 때 문화 시중을 역임한 뛰어난 학자입니다. 태백일사나 고려국 분기에 의하면 이 암의 조부 이존비는 한국과 배달의 역사에 대하여 근본을 통달하고 환단 사상의 깊은 안목을 가진 대학자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자가 이암인 것입니다. 이암은 10세에 아버지를 따라 강화도 만이산 보조사에 들어가 3년 동안 유과 경전과 우리 고대사를 탐독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우리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17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권례의 여러 문헌을 관리하는 비서성 교감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원나라에서 송나라가 비장하였던 서적 4,000권을 보내왔고 이암은 비서성의 주무로 있던 10여 년간
그 모든 서적을 탐독하여 중국의 역사에도 통달하였습니다. 이때 충수강 10년에 간신 유청산과 오잠 등이 국호 고려를 폐지하고 원나라의 일개 성이 되고자 하는 청원을 원에 제출하여 원으로부터 고려를 원나라의 삼한성으로 한다는 칙령이 내려옵니다. 이양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우리나라는 환단시대 이래로 모두 천상 상제님의 아들이라 칭하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일개 제후국가는 근본이 다르므로 이에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후 충수왕이 죽고 충혜왕이 등극하자 복직되어 도승지, 성균관 대사성과 망명의 칠랍을 맡은 추미론의 중책을 맡으면서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나 얼마 후 관직에서 물러나 환단시대의 역사서를 집필합니다. 그러나 은고 후 5년 뒤 공민왕이 즉위하자 왕은 그를 불러 문화시중에 임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홍군적의 침입을 막고 공민왕의 흥왕사의 변이라 불리는 반란의 와중에 왕을 무사히 지켜냅니다. 그 후 이암의 나이 67세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들어가 남은 여생을 단근세기의 완성에 몰두하여 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부터 단근세기의 집필을 시작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평생 동안 이를 집필하였을 것이며 드디어 50년간의 모든 관직에서 벗어나 강화도에 들어가 죽기 직전에 이를 완성한 것입니다. 실제 67세에 관직을 내려놓고 강화에 들어가 생활한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전체를 집필한 것은 아니며 평생 동안 집필하였던 단군세기를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하여 완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북부여기는 범장께서 지으셨습니다. 고려말 정몽주의 제자이었다고 하며 호를 보계라고 하였습니다. 범장은 고려 공민왕 18년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간의 대부를 지냈습니다. 그는 이암 이명과 함께 소전거사로부터 고소를 전수받았다고 하며 이 세 분은 한민족사를 연구하여 북부여기와 가서본 부여기를 저술하고 이 저술 덕분에 한민족사가 고조선, 북부여,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다음에 대진,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국통의 맥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번째 태백일사입니다. 저자는 이맥 선생이십니다. 조선조 성종, 연산, 중종 때의 인물입니다. 1474년 성종 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8년 연산 4년에 식년시에 급제하여 사원부 장령에 이르렀는데 이때 연산의 총비 장록수의 악행을 보고 탄핵 상소로 올리고는 50세인 1504년에 충청도 괴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66세에 실록을 기록하는 참수관이 되었으며 이 직분으로 궁궐 내의 수많은 삼국시대의 금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백일사라는 의미는 정사에서 빠진 태백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생전에는 이 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후일 후손에 의하여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맥은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확고히 세운 불멸의 공적을 세운 것입니다.